오늘장 미리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해당 산업과 모멘텀을 가장 잘 반영해줄 네 종목 선별해보고요. 그중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훈환주식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간밤 미국 증시 ARM IPO 선곡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 우리는 우리 시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호 대표님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는지 짚어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유가 부분들이 가장 이슈가 많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PPI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S-OIL입니다. 물론 이제 한 달 전, 그러니까 8월 18일자도 제가 한번 S-OIL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미 이제 아람코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든 이제 석유 기업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유가 상승의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유가 부분들이 왜 계속 이렇게 자극을 하고 있느냐, 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극을 하고 있냐는 부분들은 결국 외교 카드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점인데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란과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외교 중재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 선점을 취하다 보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내년 대선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저유가 정책으로 미국 산업을 부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상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마찬가지로 감산 카드를 또 한번 연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 시점에서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 레깅 효과, 즉 시차에 의해서 유가 가격에 대한 편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유회사와 화학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S-OIL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정유사들 중에서 그래도 정유 부분의 포지션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이런 다른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S-OIL 쪽을 좀 더 주목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종목은 농심입니다. 이처럼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간다는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다음 달 발표가 될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은 최근 들어서 이런 어떤 물가 부분들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원인들이 결국은 자연스럽게 소비자에게는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어떤 일반 제품뿐만 아니라 이제는 식탁 물가 부분들을 반드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에 있는 어떤 라면 제품들 같은 경우 해외 수출을 원활하게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한국 냉동 김밥이 굉장히 잘 팔린다, 뭐 라면이 잘 팔린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식탁 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렴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라면 같은 경우에 수출 부분들을 좀 더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농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 현지 공장을 운영을 해서 이제 라면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는 점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대한전선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에서 시설 확충 및 투자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히는 시설 확충 부분에 있어서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노후 시설 대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전선주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LS 전선 많이 얘기가 되었을 텐데 특히 이제 해상풍력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마찬가지로 고전압 직류 송전 관련된 부분의 케이블은 사실 LS가 대부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블이 자체가 굉장히 적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대한전선이 상반기에 20년 내에서 최고의 영업이익을 냈던 부분들이 바로 이 노후 시설 설비를 교체를 하게 되면서 나온 수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이제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뭐 일신전기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어떤 실적 부분들이 올라가는 것은 지금 기존에 있던 시장, 즉 노후 시설에 대한 부분들의 교체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활용하고 있는 변압기 전선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미 지금 설치된 지가 한 40년 가까이 된 뭐 설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에서 오히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이런 케이블 부분들에서 수주 부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좀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부분은 에코프로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에코프로에 대해서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오늘 이제 마찬가지로 파이낸스 타임즈 스톡 익스체인지에서 마찬가지로 스몰캡에서 대형주로 승격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MSCI 지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세계 2대 지수로 사용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FTSE 지수인데요. 여기서 이제 스몰캡에서 대형주로 승격됐다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어떤 우리 국내 시장에서 특히 에코프로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늘 장중에서 마찬가지로 에코프로가 이렇게 이제 승격이 되는 좋은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찬가지로 또 이제 옵션 만기도 있기 때문에 선물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주가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참고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S-오일, 농심, 대한전선, 에코프로 네 종목 만나봤는데요. 김덕호 대표님의 원픽 종목은 잠시 후에 만나볼 예정이고요. 이번에는 김지훈 대표님의 네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첫 번째는 KCC인데요. KCC 이제 자회사 모멘티브가 미국에서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가치로는 최소 4조에서 최대 6조를 추정하고 있고요. KCC 최근의 부진은 역시나 실리콘 사업부의 실적 부진입니다. 그래서 미국 관련된 그거는 오히려 국내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은 게 미국 시장에서 좀 재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선박용 방어도료 쪽에서 이 방어도료가 뭐냐면 선체 표면에 수중 그 부식물, 동식물들이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어도료 쪽에서 상당히 실적 개선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이미 2분기부터 굉장히 빠른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멘티브 아까 말씀드린 미국 상장은 대체적으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응이고요. 모멘티브 자체가 세계 3위 규모의 실리콘 제조사이기 때문에 KCC 자회사 모멘티브가 미국 상장되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부분은 3분기부터 빠르게 원가 절감을 하면서 4분기에 좀 대폭 흑자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실리콘의 가치는 최소한 국내 실리콘 사업부의 가치는 2조 5천억에서 최대 3조 5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자재하고 도료 쪽에 대한 가치도 한 2조 3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PER 기준으로 지금 17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KCC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인데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오리온입니다. 매월 실적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볼 수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제외하고도 베트남 내수 소비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도 증설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 태국의 더치밀하고 제휴를 해서 음료 시장까지 보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 시장까지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베트남 전통 과자죠. 월병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베트남 쪽에서 현지 소비자들이 요청에 의해서 오리온이 월병을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조기 굉장히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내년 춘절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처음으로 이제 베트남 법인 사업부에서 1,100억 정도가 현금 배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로 상당히 또 캐파 증설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초코파이 한 개 라인을 증설하고 하반기에도 추가 라인 확보할 계획이어서 러시아 쪽에서도 지금 러시아 원화 기준으로 연평균 25%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전혀 기대감이 없는데 중국은 춘절 효과에 더불어서 한 5% 정도 성장만 나와도 상당히 가파르게 실적 개선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도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인도도 지금 1,000억 넘게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그다음에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이렇게 골고루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롯데케미칼인데요. 롯데케미칼 2분기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작년 2분기부터 계속적으로 5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그 리오프닝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4월부터 6월까지 잠깐 있었지만 전혀 반영이 못 된 상태고요. 대신에 이제 3분기부터는 580억에서 한 700억 정도 영업이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경기 부양책 인프라 관련된 정책이 하반기에 좀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엄청나게 공급을 늘려놨던 이 NCC와 ECC 관련된 공급량 자체가 내년에 급격하게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NCC의 원료인 나프타하고 액화 석유가스, LPG 가격이 급격하게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상반기보다 훨씬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3분기보다는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수요 약세는 이미 시장에 반영된 악재라고 보고 있고 고유가 역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PBR 기준으로 0.3배 정도 수준의 비정상적인 지금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그래서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약간의 기대감, 그다음에 3분기 흑자 전환을 고려하면 상당히 롯데케미칼은 가격적인 부담은 일단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수의 이 석유화학 기업들이 캐시카우로 지금 2차 전지 쪽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역시도 23년 매출 기준으로 1조 5천에서 30년에 한 7조 넘게까지 5배 넘게 지금 2차 전지 쪽 소재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동박, 분리막, 알루미늄, 그다음에 전해액, 용매까지 다양한 2차 전지 밸류체인 소재 사업을 롯데케미칼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종목은 현대오토웨버인데요. 최근에 자율주행차
상용화 그리고 테슬라 인공지능 그 도조 슈퍼컴퓨터 관련돼서 굉장히 호재성 그 자율주행 관련된 게 많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자율주행 상용화 과정에 압도적으로 중추적인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현대오토에버가 당연히 담당을 하고 있고, 굉장히 단기간에 좀 주가 급등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주가 하락한 부분은 펀더멘탈은 전혀 문제가 없고 외국인과 기관의 좀 차익 실현 물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2025년까지 모든 차종에 소프트웨어 중심의 SDV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 매출 지금 현재로서는 약 매출 총이익 기준으로 2,500억 정도 수준이지만 이게 급격하게 한 1조 대까지 4배 이상 2030년까지 4배 이상 확대되는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김지훈 대표님의 네 종목 만나봤습니다. 다시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선별해 주신 네 종목 중에 오늘 좀 주시해보면 좋을 원픽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오랜만에 에코프로 말씀드렸더니 아마 많은 분들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원픽은 에코프로가 아니라 대한전선입니다. 사실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부분들에서 상반기익이 굉장히 많이 우수하게 나왔다는 부분을 좀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앞서서 잠깐 제가 소개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직류 송전 관련된 부분들에서 고압 직류 송전 케이블에 대해서 개발이 지금 끝난 상태고 여기에 이제 시장 포지션들을 조금 다각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괄목상대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2월 같은 경우에는 독일로부터 마찬가지 독일과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를 연결하는 부분들에서 700억 가량 수주도 마찬가지로 있었다는 부분을 좀 살펴보신다면은 결국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독일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에너지 시장의 부분들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로드스트림 부분들에 대해서 독일 시장이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알 수 있다시피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이런 기존의 화학 에너지, 즉 우리가 화력 에너지, 화학 에너지 부분들을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조 5천억, 그러니까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는 한 23%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상반기에 이미 기수주를 했던 부분들도 3조 가량이 넘고요. 지금 수주 잔고가 1.5조가 넘는다는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한전선의 메리트들이 조금 주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앞서서 제가 이제 처음 소개드릴 때는 이제 미국에서의 노후 시설 관련된 부분들을 좀 소개를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대한전선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유럽에서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곳에 지금 지부사를 지금 계속 이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유럽 시장 부분에서 파이를 계속 키워나가겠다는 건데 이 부분들이 지난 2019년도부터 해서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들이 지난 1년, 2년, 3년 전 재무제표를 보신다면은 부채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 그러다 보니까 호반그룹의 부담이 컸을 거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과감한 투자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 전환 국면에서 오히려 더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을 보신다면은 대한전선에 대한 메리트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대한전선 원픽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자, 김지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도 전해주시죠. 네, 현대오토에버인데 현대오토에버 최근에 주가가 부진했지만 다시금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3분기에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3분기에도 역시 컨센서스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3분기가 완성차에 약간 개설적 비수기이긴 하지만 상당히 지금 그 고성장을 지속하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의 블루링크 무료화, 그다음에 유럽 시장의 ISA라고 해서 지능형 속도 지원, 이게 의무 법제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탑재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코나 EV, GV60, 그다음에 신형 그랜저 등 다양한 차종이 계속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향후 5년간 소위 말하는 그룹사의 SI라고 하죠.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시스템 통합 작업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향후 5년간 매출 성장률이 7개 7대 그룹사 중에 가장 높은 약 18%에서 2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7대 그룹사 삼성, SK, LG, 포스코, 롯데, 신세계 이런 데 그룹 매출액이 평균 그룹 전체 매출액의 2.18%를 이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에 통합에 투자한다 치면 지금 그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0.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0.8% 정도밖에 안 돼서 앞으로 이 평균치 정도만 돼도
3배 넘게 지금 성장 여력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 테스트되는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이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6월 달에 CEO에 대해서 밝혔듯이 23년 기준으로 이 SDB, 소프트 디파인드 비클 관련돼서 3조 매출, 27년에 5조 매출.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계속적인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원픽 종목으로 현대 오토웨버까지 만나봤고요. 오늘의 투자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김지훈 훈남 주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